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재테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아마 재테크나 부동산 재테크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내가 부동산을 하나 사거나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테크를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계획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저 역시도 세금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문 세무사들도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잘 다루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무 수수료를 몇 푼 받아가지고 내가 세무에 대한 일을 처리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계속 바뀌는 부동산 세법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세법에 대해서, 세무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어떻게 세무에 대한 공부를 가장 쉽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영상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반드시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그럼 재테크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세금을 간단하고 쉽게 여러분들께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부동산을 20년 넘게 투자를 하면서 지금도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이건 주택에 1주택이 있건 또는 다주택이건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료를 하나 볼 건데요. 아주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도 자료를 보고 제가 실제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국세청에서 보도한 자료입니다. 오늘 날짜가 9월 18일인데 이 보도 날짜는 9월 17일 어제 목요일에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밖에 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생산 부서가 이제 자산과세국에서 부동산 납세과에서 이제 생산을 했고 담당 과장과 담당자의 이제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 내용과 백문백답으로 풀어보는 주택 세금에 대한 내용들을 어디에서 제공을 하고 있냐면 국세청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차 3법이나 또는 주택세법들이 너무나 많이 혼란스럽게 변동이 되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세청에서 잘 체크를 해가지고 백문백답의 형식으로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1차 자료라고 합니다, 여러분. 1차 자료. 그래서 이러한 국토부나 기재부나 국세청이나 이러한 공공기관, 관할 기관에서 이러한 참고 보도 자료를 1차 자료를 배포를 하면 이제 기자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 1차 자료를 보고 본인들의 형식으로 풀어가지고 기사를 내는 거예요. 그 자료는 2차 자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 1차 자료를 번역한 것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곡될 수가 있겠죠. 이 1차 자료, 국세청이나 국토부나 기재부의 1차 자료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뉴스나 신문 기사들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1차 자료들을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아요. 이러한 보도자료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보시게 된다면 여기에서는 이 백문백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세청에도 기재를 해놓고 그리고 홈택스라고 하는 세금을 신고하는 그러한 사이트에도 이 백문백답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링크해 놓겠다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볼 것은 이 국세청의 사이트를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 한 가지만 그냥 간단히 볼 거고 국세청에서 세금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을 때는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국세 같은 경우에 이제 국세청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상담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국세청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가 국세청에 좀 상담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세무사하고 이러한 상담을 하기 전에 1차적으로는 내 스스로 이러한 정보들을 취합합니다. 그게 이제 국세청에 관련된 이러한 통화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1차적으로 해결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국세청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세무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상속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던가 아니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주택 임차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 부분들이 많다던가 법인세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러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을 서치하기 전에 신뢰성이 있는 이 국세청에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국번호식 126이라고 하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하게 되면은 굉장히 친절하게 담당자분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궁금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홈페이지 사이트가 국세청의 홈페이지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네이버나 아니면은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 국세청이라고 치면 나오는 그냥 홈페이지예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카테고리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서서 살펴볼 것은 주택세금 백문백답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국세청에서 어제 발표가 된 보도 자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제가 이렇게 하시는 거와 같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반드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세금 백문백답을 한번 제가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은 이제 좌측에 이런 매뉴얼들이 나옵니다. 매뉴얼들이 보시면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종합소득세라든가 아니면 뭐 부가가치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밑에 보시면은 주택세금 백문백답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부동산 3법에 대한 내용들, 개정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분양권, 세율 인상, 중과세율,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청약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청약 가점에 대한 부분들, 추첨제나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고도 그럴 거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종잣돈을 모으고 계실 건데 나중에 이러한 주택을 샀을 때 이 주택을 세금을 내느냐 세금을 내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겁니다. 과세는 세금을 내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과세는 내가 주택을 사가지고 팔았을 때 세금을 내는 거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내가 주택을 사서 팔았을 때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여기서 잠깐 요거만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3억의 주택을 샀다는 거예요. 3억의 주택을. 그랬는데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이 주택의 가격이 얼마가 됐느냐? 6억이 됐다는 거예요. 6억. 6억이 됐을 때 내가 이제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 2년을 거주하고 있었다면은 이 3억의 주택이 6억까지 됐으니까 이 차익분이 3억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3억이 비과세 된다는 거예요. 비과세. 즉 과세하지 않겠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3억이라고 하는 돈을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3억이라고 하는 아파트를 내가 매입을 해가지고 이 비과세 요건을 다 채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을 잘 몰랐을 때는 예를 들어서 30%의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40%의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50%의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기로 팔게 되면은 세금을 많이 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3억에 비과세 절세를 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이러한 비과세에 대한 조건들을 모르게 된다면 과세해서 1억, 2억 이상의 돈을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과세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 중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본다면
우리가 1가구 1주택을 취득을 했다는 거예요. 분양을 받아서 1가구 1주택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처럼 2년 동안 이제 거주를 하거나 해서 이 주택에 비과세 여건을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과세 여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3억에 샀던 주택이 6억이 됐다는 겁니다.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그래서 3억의 비과세 요건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재테크가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6억으로 오른 이 아파트를 팔고 내가 다른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겠죠. 상급지라든가 아니면 평수가 넓은 곳으로 옮겨갈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사를 가기 위해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지금 같은 경우에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이제 8%입니다. 8%. 8%로 이제 올라갔고 3주택 같은 경우에는 12%예요. 12%. 그러니까 굉장히 과세율이 세죠. 취득세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내가 1주택을 보유해서 비과세 여건을 채우고 난 후에 내가 6억이 된 아파트를 팔기 전에 내가 일시적으로 주택을 살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이 원래는 8%의 세율을 적용해야 됐는데 여기 보시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일시적 2주택으로 해가지고 다음 주택으로 갈아타게 하기 위해서 주택을 사게 되면 이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의 세율로 신고 납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좀 잘 안 다루려고 하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이러한 경우의 세금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금입니다. 지금 무주택자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좋은 재테크의 전략은 뭐냐면 내가 비과세를 받으면서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주택지로. 주택의 보유수를 계속 넓혀가지고 가는 전략이 아닌 지금 같은 경우에 가장 간단히 내가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계속 비과세 혜택을 보면서 2년이나 또는 2년 이후에 이러한 조건들을 채워가면서 주택을 이전하는 거예요. 신규 아파트로 계속 점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핵심의 입지가 좋은 아파트만을 목적으로 두지 말아라. 왜냐면 내가 지금 상황에 맞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취득을 하고 그 후에 내가 비과세 요건을 받아가지고 다음 주택으로 넘어가고 또 다음 주택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에 입지가 좋은 아파트에 뭐 10억, 20억 하는 거를 한 번에 점핑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안전하게 내가 살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택을 통해서. 왜냐면은 내가 실제로 거주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크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국세청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비과세 여건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 오늘 제가 드리는 미션입니다, 여러분. 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건들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건을 잘 활용을 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여러분들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또 향후에 1주택자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해가지고 내가 다음 주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전략들을 내가 큰 뿌리를 가지고 재테크를 하나하나씩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로 재테크가 들어왔을 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재테크가 하기 힘들죠. 투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재테크를 하게 됐을 때 지금 주택수를 많이 늘리게 된다거나 했을 때는 취득세율이나 양도세율 같은 것들이 규제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를 늘리는 것보다 이 주택수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 세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로 눈을 돌려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지금 뭐 상가라든가 다른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다룰 수 있으면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드리는 미션은 여러분들께서 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반드시 들어오셔서 백문백답을 한번 보시고 다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 다 안 보셔도 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관심 있는 항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국세청을 통해서 통화를 한다거나 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몰랐던 백문백답을 한번 보시면서 무조건 세금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좀 가까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주택의 백문백답 중에 여러분들이 보신 것을 느낀 것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부분은 몰랐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부분은 새롭게 알게 됐다. 또는 이번에 이런 뭐 취득세율이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불합리한 것 같다.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수행하시면 여러분들의 능력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재테크의 능력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국세청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전화 눌러보세요. 126 눌러가지고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공짜입니다, 다. 그러면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